예민함. 마음은 피부와 닮았다. 생물학적으로는 뇌 조직이 피부와 같은 외배엽이라는 곳에서 발생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특히 상처가 나고 아무는 과정이 비슷하다. 피부 한 곳을 뾰족한 물건으로 계속 찌르면 그 부분은 어떻게 될까? 충혈되고 부어오를 것이다. 그 부위에 뭔가 스치기만 해도 아프고 쓰라려 온다. 마음도 그렇다. 마음속에서 어떤 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 부분이 예민하게 반응한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술만 먹으면 폭력을 휘두르는 모습을 보고 자란 집 자녀들의 경우 술 먹는 중년 남자의 진저리 치는 이들이 많다. 이런 식으로 마음의 상처를 입거나 불안할 때 가장 먼저 보이는 반응이 예민함이다. 어떤 이유로 생긴 예민함이건 예민함이 지속될수록 인간관계는 나빠지기 쉽다. 시작은 연결 짓는 습관. 살다 보면 누구나 안 좋은 일을 겪을 수밖에 없다. 상처받고 배신을 당하고 원하는 것을 잃을 수도 있고 기대했던 것들이 실망으로 돌아오기도 한다. 이때 자존감 강한 사람들은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 인생에서 발생한 나쁜 사건이 자존감까지 약해지도록 하지 않는다. 힘든 일이 생긴 건 안타깝지만 그걸로 삶이 휘어지진 않는다는 얘기다. 말하자면 나쁜 일과 자신 사이에 단단한 벽이 있어서 바이러스를 항체가 방어하듯 자신과 연결짓지 않는다. 반면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많은 걸 자신과 연결한다. 살면서 마주하게 된 나쁜 일들을 자기 일로 관련짓는 논리회로가 있다. 여기서 파생되는 대표적인 감정이 죄책감이다. 주변 사람들의 나쁜 일이 자기 때문에 생겼다고 스스로 비난한다. 아픈 아이의 부모는 대개 우울증을 겪는데 그만큼 자책을 많이 하기 때문이다. 부부 사이가 좋지 않은 집의 자녀들도 여러 심리 문제들을 겪는다. 거기에는 부모의 다툼을 막지 못했다는 자괴감, 자신이 사랑스러웠다면 부모가 싸울 일도 없었을 거라는 비현실적인 자책감이 작용한다. 문제의 시작은 연결에서 온다. 자책은 타인의 문제를 나에게서 원인을 찾을 때 생긴다. 나의 문제를 남에게 연결할 때 분노가 된다. 자기 문제로 지나치게 연결하는 습관은 예민함의 씨앗이 되며 자존감에도 치명적이다. 나 들으라고 하는 말 아니야? 자신과 별 관계없는 일을 자기 문제로 연결짓는 사고 반응을 관계사고라고 부른다. 이런 사고 패턴은 여러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생각이 감정과 연결되는데 여러 생각이 뭉치고 연결되니 감정도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늘어나는 생각에 따라 감정도 폭주하는 상황을 가리켜 예민하다고 말한다. 마음이 예민해지는 것은 앞서 말했듯 피부가 예민해지는 과정과 비슷하다. 다친 피부는 예민하다. 그전엔 아무것도 못 느꼈을 감각인데 통증을 느끼고 평소 같으면 무시할 자극도 간지럽게 느낀다. 마음이 예민해진 사람들은 평소라면 무시했을 사소한 자극에도 쉽게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남들이 무슨 얘기를 하거나 특정한 표정을 지으면 그 장면이 지워지지 않는다. 자존감이 건강한 사람의 뇌에선 나랑 관련 없는 일이라며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고 폐기할 정보들이다. 자존감이 약하고 예민한 사람들은 이런 불필요한 정보를 끌어안고 되새긴다. 의미를 곱씹고 저희가 무엇이었을까 깊이 생각한다. 생각이 깊어질수록 자신과 어떤 관계가 있을지 곰곰이 고민한다. 예를 들어 친구들 모임에서 누군가 자랑을 한다. 지난번에 시골에 땅을 좀 샀는데 재개발이 됐지 뭐니. 나 돈 엄청 벌었어. 라는 얘기를 한다. 건강한 사람들은 겉으로는 어머 그래? 좋겠다. 부럽다. 하면서도 큰 관심을 두지 않는다. 그 말에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 반면 자존감이 약한 사람은 이런 일에도 큰 영향을 받는다. 걔는 내가 손해본 거 알면서도 나 들으라고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한다. 집에 가서도 그 다음 날도 그 장면을 곱씹는다. 마음이 병들면 사소한 것을 깊게 생각하고 그럴수록 사소한 남의 일이 중요한 나의 일이 되어간다. 관계사고에서 피해사고까지. 망상 개념으로까지 고착된 건 아니지만 관계사고는 유난히 머릿속을 떠나지 않기에 마음 약한 사람들을 괴롭힌다. 관계사고는 자신을 믿지 못해 생긴다. 자기 능력을 못 믿다 보니 자기 방어 능력에 대한 확신도 떨어진다.
그래서 누구한테 공격을 받거나 마음이 한번 흔들리면 재기하지 못할까봐 전전긍긍한다. 관계사고에 빠진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좀 더 당당하게 보일까 하고 자주 생각한다. 그만큼 당당하지 않다는 뜻이다. 모임에서 남들 사이에 오가는 한마디 한마디에서도 은근히 자신에 대한 언급이나 평가가 나오지 않을까 촉각을 곤두세운다. 남의 말에 집중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기억력이 좋아 보이기도 한다. 남들은 다 웃고 넘어가는 일을 혼자 곱씹고 되새기기 때문이다. 그래서 몇 달이 지난 후 불쑥 전화해서 너 그때 사람들 앞에서 왜 그런 얘기했어? 하고 따지기도 한다. 관계사고에서 부정적인 부분이 강화되면 피해사고로 이어진다. 보통 피해망상이라고 부르는 이 증상은 여러 사람을 피곤하게 만든다. 내가 손해보고 있지는 않은지, 나 몰래 친구들이 따로 만나고 있는 건 아닌지 늘 신경을 쓴다. 남의 감정은 남에게 맡기자. 예민함을 떨치려면 자신과 타인을 구분하는 연습부터 해야 한다. 타인의 범위는 무척 넓다. 자신을 제외한 사람은 모두 타인이다. 가족도 남이고 친구도 회사 동료도 당연히 남이다. 부모 자식 사이에 마찰이 잦은 이유는 대개 이 점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낳고 키운 존재라 자꾸 나의 일부로 느껴진다. 그래서 자식 문제가 내 문제 같아 참견하고 잔소리를 한다. 마찬가지로 자식은 부모에게 요구하고 받는 걸 당연하게 여긴다. 엄마니까 자식을 위해 헌신해야 한다고, 아빠니까 자식을 믿어야 한다고 기대를 한다. 그러나 그들은 부모이기에 앞서 세상을 힘겹게 살아왔고 이제 쓸쓸히 늙어가는 존재다. 자식이 철이 들면 부모를 나의 엄마, 아빠로만 인식하지 않는다. 성숙한 자녀는 부모가 나이 들었음을 인정한다. 체력과 기억력이 떨어진 서러움과 의심이 늘어난 노인으로 여긴다. 부모도 사람이고 누군가의 자녀이며 감정과 욕구를 지닌 생명체로 인식하는 것이다.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남의 일을 남의 일로 남겨두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남이 한 얘기나 행동을 곱씹고 내가 피해봤다고 생각하면서 행복하기란 불가능하다. 물론 남의 모든 일에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 세상에는 협동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사랑하는 관계에서는 적절한 관심과 애정이 있어야 행복을 주고받을 수도 있다. 중요한 건 남의 감정은 그 사람에게 맡겨두어야 한다는 점이다. 저마다 자신만의 웃음 코드가 있고 감정의 급소가 있다. 똑같은 영화를 봐도 웃는 부분과 우는 부분이 다를 수 있다. 각자 느끼는 감정은 자기만의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느끼는 것이다. 따라서 당신 그런 일로 기분 나빠하면 어떡해? 라는 말은 아무 의미가 없다. 남들의 감정은 그들 고유의 것이며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 그 감정이 내 잘못으로 생긴 것도 아니며 내 책임도 아니다. 남에게 관심을 갖고 도와주고 싶다면 그렇게 하자. 하지만 그 사람의 감정을 바꾸려 들거나 내 것으로 끌어오지는 말자. 남이 화가 났든 의심을 보이든 그 사람의 일일 뿐이다. 상대가 화를 낸다고 같이 화를 낼 필요도 없고 거기에 휘둘리거나 억눌릴 필요도 없다. 남의 감정은 남의 것이다. 자존감 향상을 위해 오늘 할 일. 예민함을 없애는 주문 외우기. 알고 보면 세상에 죽기 살기로 덤벼들 일은 별로 없다. 대부분의 분쟁은 사소한 일에서 시작한다. 오가다 어깨를 부딪혔다거나 나보다 어려 보이는데 존대를 안 했다거나 하는 일이 큰 싸움으로 이어지곤 한다.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좀 어떤가. 나에게 중요하지 않거나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이 나를 뒤흔들게 할 필요가 있는가 말이다. 인간관계에 예민해질 때면 그 사람하고 사이가 좀 나빠지면 어때? 하고 내뱉어보자. 건강 문제에 지나치게 예민하다면 좀 아프면 어때? 누구나 지병 하나쯤은 갖고 살아가잖아. 라고 해보자. 그 말만으로도 예민함에서 조금은 벗어날 수 있다. 특히 한 가지를 계속 생각하는 걸 집착이라고 부르는데 집착을 없애려면 그게 뭐라고? 라고 중얼거려 보길 바란다. 판단을 잘못해서 금전적인 손해를 본 경우 잃은 돈의 액수보다 더 큰 문제는 바로 집착이다. 손해를 봤다는 생각에 몰두해서 며칠이고 시간을 낭비하거나
인간관계에 금이 가기까지 한다. 이럴 땐 그깟 돈 몇 푼 잃은 게 뭐라고 하고 중얼거리자.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을 했다면 사귀다 헤어지는 게 무슨 대수라고 하고 말해보자. 마음을 휘어잡고 있던 무거운 생각이 한결 가벼워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잘 자요.